추진된 지 28년 만에 유보 통합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나눠서 관리하던 유치원, 어린이집을 교육 중심으로 통합해 2025년부터는 새로운 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통합과 예산 증액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도에 진태희 기자입니다. 유보통합이 본격화되면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어린이집 수준으로 줄고 어린이집에 비해 짧았던 유치원 돌봄 시간도 늘어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교육비 등의 추가적인 부담이 대폭 줄어 양육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어디든지 가까운 곳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난제였던 만큼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 가장 큰 쟁점은 교사 자격과 처우 통합 문제입니다.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선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뒤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어린이집 교사 처우를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맞추고 2026년부터는 어린이집 교사 자격도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얻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를 중심으로 유보통합을 하더라도 0에서 2세는 보육교사가 3에서 5세는 유치원 교사가 나눠서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학점은행제나 양성원 같은 걸로 이제 보육교사 자격을 따는 경우에는 사실 3, 5세를 전문적으로 교육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도 관건입니다. 필요한 추가 재원은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신설되는 교육 돌봄 책임 특별회계를 활용합니다. 교사 처우와 시설 환경 개선비를 포함해 기관마다 최대 20만 원 차이가 나는 학부모 부담금 격차를 줄이려면 2026년 이후엔 매년 최대 2조 6천억 원을 더 써야 하는데 교육부는 재원 마련에 큰 무리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이 넉넉하다는 이유에서인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부족하다고 반대해왔습니다. 교부금으로만 하면서 보육대란으로까지 번진 사례가 있거든요. 교부금이 이제 감소하든가 부족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앞서 예산 운영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각기 다른 법으로 운영돼 교사 1인당 아동수, CCTV 설치 여부가 제각각인 점도 앞으로 논의할 과제로 남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것처럼 네네. 유보통합이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 지난 20년 동안 풀지 못한 난제로 꼽힙니다. 그런데 2025년도부터 어린이집도 교육청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네네네. 지금 이제 3회에서 나온 것처럼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제 각각 이제 복지부 교육부로 이제 분리돼서 운영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통합하겠다는 뜻이고요. 2025년 1월을 목표로 해서 이제 중앙에서는 교육부가 또 지방에서는 교육청이 통합 관리하겠다는 그런 지금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 이 유보통합이 어려웠던 건요. 교사 양성 과정부터 다르다. 통합이 네. 가능하겠는가 이런 논란이 참 많았거든요. 네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같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이제 가장 큰 이제 첫 번째 그 장애물이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통합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처부터 이제 이제 관리 체제를 일원화하고 또 지역에서는 교육청이 다 가져와서 하고 그래도 여전히 이제 그 현장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이제 괴리가 있을 테니까 그거를 지금부터 계속 좀 이제 좁혀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리 체계가 2025년 1월에 통합이 되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거고요. 그 전에 이제 격차를 좁혀놓고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일원화하는 그런 이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그 시작부터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부가 현장 교사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이를 추진한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추진단 설치에 대한 규정 제정안입니다.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25명 이내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지원하는 추진단을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단 6일, 휴일을 제외하면 4일에 불과합니다.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현장을 무시한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공문 자체를 못 받아봤던 지역들도 있고요. 현장 교사 입장에서는 교육부가 현장 교사들의 유치원 교사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 없다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추진 단장을 복지부 공무원이 맡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실행부처가 교육부인 만큼 교육부 공무원이 단장을 맡는 게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위촉위원 가운데 교직원단체 추천 규정도 논란입니다. 교직원단체가 다수인 경우 단체 간 협의로 위원을 정하거나 회원 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한 겁니다. 비슷한 규정을 적용한 국가교육위원회 교원단체 추천위원회 경우 조합원 수 문제를 두고 전교조와 교사노조연맹이 반년 넘게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교총, 전교조 저희가 뭐 다 포함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조금 불투명하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교원 대표 파이가 필요하지 않느냐. 교육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조직과 관련된 행정예고는 10일 내외로 짧게 진행되고 추진단은 여러 부처 공무원이 파견되기 때문에 단장을 어느 부처가 맡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추진위원회에서 교육, 보육 관련 단체를 비롯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유보통합 추진 조직 구성은 국무총리 결재에 거쳐 빠르면 이달 안으로 위원 위촉까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예, 사실 아직은 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현장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임용고시를 통과한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이 큰데요.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사실 반발이 많다라는 거는 소통의 부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인데요. 사실 이 유보통합과 같이 굉장히 큰 교육개혁, 정부도 이걸 교육개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개혁을 하려면은 국민들의 지지, 그다음에 현장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교사들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사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이 정책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시키고 그리고 소통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는 정부는 한 발짝 크게 내딛고 싶은데 교사들은 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지금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큰 교육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홍보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한번 제안드리는 부분은 유보통합 추진이라든지 추진단을 구성하게 된다면은 약간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채널을 만들어서 수시로 상시적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또 교사들도 이에 대해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까 합니다.